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선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고 치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오늘은 치아 건강을 위한 구강 보조용품들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겠고요. 이 밖에도 충치나 치아 발치, 임플란트, 트릴리, 스캐너링, 또 미백도 좋고요. 어린이 치아 관리 등 치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은 계절이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네. 간절기, 환절기인데 네. 어떤 환자들이 좀 많이 내원하시나요? 항상 늘 많은 게 잇몸병이고 네. 그다음에 아이들은 충치고 그런데 최근에 좀 특이한 말씀을 이렇게 드려도 되겠지 모르겠는데 잘 안 오시던 유형의 환자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이셨냐면 턱에서 소리가 나는데 일주일 전부터 소리만 나는 게 아니고 한쪽 눈이 잘 안 감기고 그다음에 입이 자꾸 돌아간다 옆으로. 그런 분이 오셨거든요. 입이 안 다물어진다는 얘기죠. 눈이 안 감기고 한쪽 눈만 안 네. 감기고 입이 한쪽으로 자꾸 돌아간다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진단을 해보니까 네. 턱관절 소리 나는 거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 문제 때문에 입이 돌아가는 건 아니고 이분이 한 일주일 전에 무리하게 등산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많이 피곤해져서 이분이 구안화사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네. 한쪽 눈이 잘 안 감기고 네. 입이 돌아가는 느낌이 있으면 구안화사를 의심하시고 신경과나 이제 한방과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치과에서는 저희가 이걸 벨스 팔시라고 해서 벨마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예.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불편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네. 저 나이가 아직 20대인데 네. 찬 물이나 얼음 같은 거 먹을 때 앞니가 좀 시려서요. 네. 그래서 보면 옛날에 신경치료를 한번 하긴 했는데 네. 계속 시리고 특히 다이어트를 하고 나면은 유난히 그러거든요. 다이어트를 하고 나면요. 네. 일단 이가 시린 게 치아 네. 자체의 문제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잇몸이 안 좋아져서 시린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신경 치료한 치아가 시리다면 네. 이제 그 치아가 직접적으로 시린 건 아니고 그 주변 치아가 시린데 그 신경 치료한 치아까지도 시린 느낌으로 느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 자체가 시린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썩어서 시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 치아가 깨지거나 금이 가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양치질을 너무 세게 해서 치아가 파였거나 이런 경우에 치아가 직접적인 손상을 받아서 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어트를 하고 나면 시리다라면 다이어트라는 게 음식을 좀 적게 먹고 무리하게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몸이 피곤해지죠. 몸이 피곤해지면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잇몸에 염증이 잘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스케일링을 언제 받으셨는지 좀 체크해 보시고 치과 가서 잇몸에 염증 없는지도 같이 체크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아에 직접적인 손상이면 떼우거나 어떤 보철적인 또는 시린데 바르는 약을 바르거나 이렇게 해봐야 될 거고 잇몸의 문제라고 하면 스케일링을 받고 또는 잇몸 치료 받고 그다음에 양치 교육 잘 받으셔서 잇몸 관리를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면역이 아무리 떨어져도 치아가 안 시릴 만큼 치아 주변의 위생을 잘 관리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스케일링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스케일링 하고 나면 좀 시릴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치석이 떨어지고 나면 잇몸 치아 뿌리가 노출되기 때문에 근데 그건 네. 일시적인 현상이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치아가 예민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치아 관련해서 이상 증상들 아프거나 시리거나 또는 뭐 스케일링도 좋고요. 또 어르신들 임플란트도 좋고 치아 발치라든가 또 사랑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증상에 따른 질문해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나이와 함께 또 성별, 여러 가지 증상들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치아 건강을 위한 구강보조용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구강보조용품 저희가 생각지도 않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많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양치질 하면 그냥 흔히 쓰는 칫솔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뭐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장인은 도구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네. 도구가 아무리 네. 좋아봤자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사실 양치질에는 장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뭐 초등학교 쭉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희가 양치질을 제대로 배우는 과목도 없고 네. 누가 나서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 이전에 치과에 가도 그냥 양치질 잘 하세요. 뭐 하루에 세 번 세 번 자기 닦으세요. 전에 네. 뭐 칫솔을 일어나서 위에서 아래로 한번. 쓸어내려야 네. 되고 네. 뭐 이 정도만 표현을 하는 거지 그렇죠. 정말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점검이 안 됐잖아요. 네. 뭐 학교에 선생님들이 숙제 검사하듯이 복습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잘하는지 중간중간 시험도 쳐봐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 양치질에 대해서 이게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존의 일반 칫솔만으로는 사실 힘들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쭉 지금까지 도구가 많이 발전해 오고 기술도 발전해 오듯이 칫솔도 쭉 발전해 왔거든요. 그래서 일반 칫솔로만은 안 닦이는 부분들을 닦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양치질을 잘 해야 되는 거는 결국 입안에 있는 세균들을 조절하기 위함이고 이런 입안에 있는 안 좋은 균들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네. 양적으로 일단 줄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질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양쪽으로 줄인다는 건 뭘 줄인다? 저희가 이제 입안을 헹궈낸다거나 칫솔질을 하면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씻겨내려가죠. 이게 이제 양적으로 줄여나가는 거죠. 네, 그게 네. 쌓이는 걸 막아주는 건데 이런 양적 조절을 위해서는 치과에 가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받고 점검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치과는 뭐 매일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매일매일 잘 닦아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식사를 하든 안 하든 예를 들면 식사를 하고 나서 양치질을 했다고 할게요. 양치질 하고 나면 2시간만 있어도 치면 세균막이라는 게 치아에 붙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 8시간이 지나면 안 좋은 균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8시간을 하루 24시간으로 나누면 3번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 3번은 해주는데 우리가 식사를 하루에 3번을 하니까 식사 후에 양치질을 꼭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밤에 자기 전에 하는 자기 거죠. 전에. 네. 왜냐하면 저녁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까지 시간을 생각해 보면 보통 한 12시간이 돼요. 길죠. 길죠.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세균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 양치질을 잘 하셔야 되죠. 이렇게 횟수도 늘려야 되는데 중요한 건 한 번 할 때 정확하게 좀 꼼꼼하게 닦으셔야 되는데 근데 꼼꼼하게 하게 되질 않더라고요. 그렇죠. 왠지. 그리고 네. 꼼꼼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네. 잘 되는지 확인하시기가 어렵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칫솔은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치면 세균막이라고 하는 거는 치아와 치아 사이에도 생기고 치아와 잇몸 사이에도 생기고 혀 위에도 생기고 네. 이걸 다 칫솔만으로 닦기는 잘 안 닦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그 사용법을 배우면 좀 더 잘 닦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구강보조용품에 앞서서 일단 기본적인 칫솔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네. 칫솔 선택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칫솔도 네. 워낙에 시중에 많다 보니까 네.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시고 어떤 분들은 칫솔이 강한 걸 선호하시는 네.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부드러운 거 찾는 분들이 있고 맞아요. 정말 어떤 게 좋은 건지. 일단 네. 그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네. 일단 치태가 잘 생기는 분, 그러니까 치아 주변에 뭔가 이물질
칫솔질 잘 끼시는 분들은 좀 탄성과 강성이 있는 것들이 좋기는 해요. 네. 너무 부드러우면 안 닦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좀 강한 칫솔모를 쓰는 경우에는 칫솔질 자체를 너무 세게 해버리면 치아가 마모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용법을 또 좀 달리 하셔야 되고, 반대로 부드러운 칫솔모를 쓰시는 분들은 잇몸이 많이 예민하신 분들, 네. 치아가 많이 시리신 분들은 부드러운 칫솔로 닦아주시는데 그냥 닦으면 잘 안 쓸리기 때문에 네. 좀 꼼꼼하게 회전을 좀 주면서 닦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저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권하는 게 적절한 탄성과 네. 적절한 부드러움이 있는 칫솔모를 권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칫솔을 정면에서 봤을 때 칫솔모가 좀 빽빽하게 있는 걸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빗자루를 많이 예를 들어 네. 드리는데, 빗자루의 솔이 이게 헐겁게 있는 경우랑 빽빽하게 있는 경우랑 한번 바닥을 쓸었을 때 어떤 게 먼지가 빠지지 않고 잘 쓸릴까를 생각을 하면 부드러우면서도 촘촘하게 있는 네. 칫솔이 가장 잘 닦일 수 있는 거죠. 예.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고 치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할 수 있겠습니다. 이용의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고 치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궁금증 지금 전화 주세요. 여러 가지 치아, 아픈 증상도 좋고요. 또 시린 증상도 좋고, 또 스케일링, 간격은 얼마 만에 해야 되는지, 또 임플란트, 틀니, 또 치아 발치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상담받을 수 있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칫솔 많이 쓰시다가 요즘은 또 진동 있는 전동 칫솔 전동 많이 칫솔도 쓰시죠. 많이 쓰시고 네. 또 회전 칫솔도 있다면서요? 어떤 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동 칫솔은 말 그대로 어떤 전기력을 이용해서 치아 자체가 미세한 진동을 하거나 아니면 칫솔모가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데, 네. 미세한 진동이 있는 것을 저희가 음파 칫솔이라고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치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칫솔모가 돌아가는 근데 거는 많이들 쓰시던데 네네. 실제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미세 진동이 있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손으로 닦는 것보다는 진동을 주면서 닦기 때문에 그 치면 세균막이 잘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회전하는 칫솔은 좀 사용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둘 다 음파 칫솔이든 회전 칫솔이든 칫솔모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세게 닦으려고 하시다 보면은 치아가 마모가 될 수 있어요. 아, 치아가요? 네네. 그래서 전동 칫솔을 쓰실 거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건강하시고 손의 회전이 좋으신 분들은 음파 칫솔을 권장드리고요. 미세 진동만 있는 거고요. 칫솔모가 돌아가는 회전 칫솔은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손을 쓰기가 불편한 분들이 쓰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 전동 칫솔만 단독으로 매일 쓰시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닦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칫솔도 쓰시면서 음파 칫솔이든 회전 칫솔 같이 쓰는 걸 권장드려요. 그러면 음파 칫솔은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그 음파 칫솔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미세한 진동이 있기 때문에 네. 세균막을 이렇게 흐트러뜨릴 수 있는 그런 그럼 효과가 있는 치석 거죠. 제거에 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그 단단하게 굳은 치석 제거는 힘들고요. 네. 치석이 되기 전에 좀 붙어 있는 것들을 떼기가 좋은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칫솔도 다양하지만 요즘 또 칫솔질 하시고 치간 칫솔들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아마 그 전에는 치실에 대한 그 정보가 많으셨을 건데 네. 사실 치과 의사들은 그런 말을 해요. 치실과 치간 칫솔 중 뭘 선택하냐고 물으면 치간 칫솔을 선택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치실은 치아랑 치아 사이 딱 붙어 있는 그 부분에 있는 음식을 빼는 용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치간 칫솔은 치아와 치아 사이 그리고 잇몸 있는 부분 거기를 닦는 거거든요. 아, 잇몸도. 네네, 잇몸도 네. 좀 닦아주면서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공간을 닦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상담 전화 네.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치아가 이렇게 빠졌는데요. 네, 여기 지금 뿌리는 조금 남아있거든요. 네. 이러면은, 치과, 보험이 되나요? 치과 보험이 되냐는 거는 지금 그 치아를 네, 보험으로 치료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뿌리만 남아 있는 걸 뽑는 것 자체는 네. 국민건강보험으로 되세요. 예. 근데 만약에 그 뿌리가 남아 있는데 이거를 뽑고 뭐 임플란트나 어떤 보철을 하기 위해서 치아 보험이 되느냐고 물으시면은 네. 그거는 그 보험회사에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뿌리가 없는 거는 임플란트만 할 수도 있나요? 뿌리가 없는 거는 예. 임플란트. 네, 임플란트로 치료 받으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네. 뼈가 안 좋거나 네. 부족한 경우에는 뼈 이식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죠. 네, 그리고 정말 너무 안 좋은 임플란트를 하기에도 안 좋은 상황인 경우도 가끔 있긴 한데 요즘 워낙에 기술들이 많이 좋아져서요. 임플란트를 원하시면 어느 정도 다 기술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치과 상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아 관련해서 뭐 아픈 증상들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치간 칫솔? 네. 이거는 어떤 기능이 있는 건가요? 그 치간 칫솔은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부분을 닦아주는, 그러니까 네. 뿌리 쪽 부분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잇몸과 맞닿아 있는 뿌리 쪽 부분이죠. 거기에 있는 사실 치태나 있는 치면 세균막은 저희가 일반 칫솔은 닦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치간 칫솔로 닦아주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그냥 치간 칫솔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한번 왔다 갔다 음식을 빼는 용도는 이쑤시개와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용도가 아니라 네. 치아에 직접적으로 붙어 있는 거를 닦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치간 칫솔의 사이즈, 크기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 안에 있는 그 치아 사이가 네. 크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너무 작은 걸 쓰면 안 닦이고요, 오히려. 또 너무 큰 걸 쓴다고 하면은 안 들어가겠죠. 그러게요. 그래서 그 구멍 사이에 들어갈 때 가장 빡빡하면서도 아프지 않게끔 들어가는 치간 칫솔 크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한두 번 왔다 갔다 치아에 살짝 기대는 느낌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는 게 근데 사실 중요하죠. 나이가 들면서 치아와 치아 사이 틈이 자꾸 벌어지거든요. 네네네. 젊었을 때 비해서. 네. 그럼 이 치간 칫솔을 쓰면 더 벌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오해를 많이 하세요. 네네. 치간 칫솔을 잘못 써서 예를 들어서 잇몸에 상처를 계속 낸다면 그럴 수는 있는데 보통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잇몸이 내려가는 경우는 원인을 생각해 보면 치아 주변에 치조골이라고 하는 뼈가 녹아내렸고 그로 인해서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치조골이 녹아내렸을 때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잇몸이 부어 있어요. 부어 있으면 치아와 치아 사이가 빈틈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스케일링을 받거나 이렇게 치간 칫솔을 열심히 양치질하면 그 염증으로 인한 붓기가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내려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스케일링 받고 나니까 치간 칫솔 쓰고 나니까 치아 사이가 벌어졌다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잇몸이 또 깎여 내려간 깎여 내려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오해고 오히려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잇몸은 건강해진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치간 칫솔만 열심히 써주시는 게 그 네. 치아와 주변 뼈를 열심히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양치하고 나서 사용을 하는 건가요? 한 어느 정도 사용해야 좋은가요? 또 너무 많이 사용해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부작용 많이 사용해서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잘못 사용한 부작용이 잘못 있을 수 사용해서.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저는 사실 매번 양치질 할 때마다 쓰는 걸 권장드리는데 바쁘시니까 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양치질을 일반적으로 하시고 그다음 치간칫솔. 치약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치간 칫솔을 쓰시는 걸 권장드리죠. 예.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치간 칫솔을 쓰는데요. 네,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치간 칫솔을 쓰다 보면 피가 좀 이렇게 네, 묻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고 나서 좀 계속 닦으면 좀 덜하기도 한 건데 네네. 그거 왜 그런 건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치간 칫솔을 잘못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니까 잇몸을 네. 직접적으로 찌르거나 이런 거 아닌데도 피가 났다면 그 잇몸이 염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피가 났는데 여러 번 네. 사용하시면 양치가 좋아지니까 염증도 가라앉아서 피가 덜 나는 거거든요. 글쎄 어떤 때 계속 열심히 닦으면 좀 덜 나오고 맞아요. 네, 또 그러면 염증이 났을 경우에는 피가 안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치간 칫솔을 잘 쓴다면 피가 안 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네. 네. 그리고 치간 칫솔 하기 전에 네, 칫솔 치약으로 한번 닦고 네, 그다음에는 죽염으로 네, 가느다란 밀가루 같은 죽염을 입에 물고 네. 다 녹은 다음에 칫솔질을 또 한 번 더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네. 나서 치간 칫솔을 쓰는데 그 방법은 어떤가요?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주겸 가루가 알갱이가 많이 남아서 오히려 치아에 마모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그냥 다 녹아버린다면은 네. 입안에 소독하는 효과도 있고요. 거기 상태에서 치간 칫솔 또 쓰시면 치아 사이사이도 주겸이 들어가니까요.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혀를 닦는데 아침에 되면 좀 피곤할 때 네. 그 혀 위에 보면은 이렇게 백태라 그러나요? 그게 네네. 많이 낀 날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네. 칫솔로 닦아서 네. 해야지 그 원인이 없어지는 건지. 일단은 백태가 생기는 게 단순히 입안의 위생 때문만은 아니긴 해요. 뭐 당뇨가 네. 있으시거나 다른 질환 때문에 그렇게 잘 생기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일단은 칫솔로 닦는 것보다는요. 칫솔은 네. 솔이 아무래도 이제 촘촘하지도 않고 촘촘하더라도 좀 약하기 때문에 이 혀에 있는 설태가 잘 제거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혀 클리너라고 있어요. 혀 세정기가 따로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보통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긁는 거요? 네네, 긁게 같은 거죠. 그걸 네. 쓰시는 게 오히려 더 깊숙이도 잘 긁을 수 있고요. 설태 네. 자체가 잘 제거가 돼요. 그래서 네. 일반 칫솔로 양치질 하시고 네. 치약이 남아있는 상태 또는 아까 말씀하신 주겸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혀를 네. 긁어주시면 혀가 더 깨끗하게 잘 제거되실 거예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주겸을 먼저 이렇게 물고 있으면서 다른 일을 하다 보면 녹으면 이제 칫솔질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제 옆에 계신 분은 그거를 주겸을 칫솔에다 묻혀서 바로 닦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소금 가루 때문에 치아가 좀 마모가 될 수 있거든요. 녹은 다음에 하는 게. 녹음 다음에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고 치과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주겸으로 칫솔하는 거 괜찮습니까? 네, 저희가 식염수라고 하죠. 네. 그 소독할 때 쓰는 게 식염수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농도의 그 소금은 저희 몸에서 소독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알갱이, 굵은 알갱이 같은 걸 직접적으로 닦으면 옛날 어르신들처럼 치아가 많이 마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녹여서. 예.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앞전에 남자분이 질문했는데 네. 그 방송이라 질문을 잘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보는 건데 그 임플란트 할 게 엄청 많아요. 네. 근데 보험도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싸게 하는 방법 없어요? 임플란트를 싸게 하는 방법이요? 예, 좀 되게 비싸잖아요. 하나 하는데 200,
100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한 6개나 할 거 해야 되는데 네. 그거 뭐 갑자기 돈도 없고 그 뭐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지금 이미 치아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는 치아 보험을 가입을 하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임플란트가 맞아요. 보험이 되지는 않으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임플란트를 싸게 어떻게 하려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보다 뭐 순차적으로 하나씩 심으시더라도 잘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비싸다고 무조건 잘하고 비싸다고 무조건 네, 좋은 건 네. 아니지만 네. 싼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물론 싸게 잘하는 치과가 있으면 거기 가서 하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환자분께서 여러 가지를 좀 파악해 보시고 선택을 하실 부분이지만 무조건 싸게 하려는 그런 마음보다는 한번 심을 때 잘 심어서 오랫동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주는 치과를 찾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그러니까 제 하나로 생각입니다. 하더라도 제대로 네, 맞아요. 잘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아, 다 하지 말고 하나씩. 비용이 부담이 되신다면. 네, 저희는 네. 치과에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야매로 하든지 아니면 어디서 싸게 한다고 해서 심었는데 다 탈이 나서 다시 결국 돈이 많이 드는 분들을 보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지만 하나 여유 있을 때 한 대씩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치실도 많이 쓰는데요. 네. 치실 사용법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치실은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이제 딱 음식이 꼈을 때 이걸 빼는 용도로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그 밑으로도 치아 푸시고 닦으실 수는 있지만 네. 말씀드린 치간 칫솔보다는 효과가 좀 적기 때문에 치간 칫솔을 먼저 쓰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 치간 칫솔 사용하고 네. 치실. 네, 그다음에 그 까지. 치아랑 치아 사이 껴서 음식이 안 빠지는 경우에는 네. 치실로 꼭 빼주시는 걸 권장드리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고 치과 질환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고용센터 정호근 팀장 모시고 실업급여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